안녕하세요. 한 걸음 더 시즌 3의 김세민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10대들이 쓰는 신조어가 있죠. 저희 아들이 좀 쓰는 표현인데 어쩔 TV, 저쩔 TV라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줄임말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요. 어쩔 TV 말인즉슨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라는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뒤에 각종 TV 대신 각종 전자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갖다 붙이면서 배틀을 벌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쩔 삼성 냉장고 죄송해요. 어쩔 제이슨 헤어 드라이기 그러면서 가장 비싸고 크고 좋은 물건을 갖다 붙인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재밌고 이게 뭐가 재밌다고 그렇게 노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찌 됐든 이분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분이 존재하진 않죠. 어쩔 대전의 필승 전략, 어쩔 하나님. 반응이 없으신데?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어쩔 하나님. 어느 누구랑 대결을 해도 제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하나님, 어쩌라고 난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요. 네, 오늘 나오실 분도 지금 보고 계신 성도님들처럼 어쩔 하나님 이러면서 속으로 외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매 주일마다 이제 말보다는 아름다운 선율로 이제 오르간으로 예배를 도와주고 계신 윤선영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사나 전원교회 오르간 반주자 윤선영입니다. 네, 윤선영 자매님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매주 뵙고 오르간으로 이제 예배를 연주해 주시고 저는 다른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윤선영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해본 게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인사도 못 드리고 전혀 없는데 오늘 이렇게 한 걸음도에 나오셔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우리 한 걸음도의 취지에 맞춰서 딱 맞는 적합한 게스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이야기로 성도님들하고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자매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2017년 10월쯤에 처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이 넘었죠? 6년 차? 네, 그렇습니다. 5, 6년 전이요. 성도님도 모르겠지만 제가 체감하는 거는 더 길다고 느껴졌거든요. 그 코로나로 이제 저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기간도 길어졌고 예배도 못 드리고 했었는데 좀 더 길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보면 또 짧게 생각하면 5년밖에 안 되셨네요. 앞으로 5년 더 뵈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자매님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네,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언니 그리고 고양이 2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 집도 애완동물 얘기 나오면 올해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서 키우는데 고양이를 특별하게 키우게 된 계기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그 첫째를 저희 아버지의 지인의 고양이가 집을 나갔다가 새끼를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마리를 덜컥 데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또 애가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또 언니가 다른 데서 그 유기묘를 또 하나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2마리가 됐습니다. 네, 2년인 것 같아요. 강아지는 제가 다시 돌아오는 기소 본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는 나가면 아예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2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자매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요? MBTI 요새 유행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로 보면
제가 MBTI 검사를 했을 때는 ESFP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좀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약간 그런 타입이 나왔는데, 네. 근데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할 땐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오히려 에너지를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조금 잘못 나온 것 같긴 해요. 딱 ISFJ에 가깝지 않나. 네. 그러시군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 보셨지만 이렇게 뭐 말씀 안 하고 계시면 정말 조용하시고 뭐 내형적이라는 생각, 성격을 이제 갖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니까 네. 제가 너무 설명하려고 해서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윤선영 자매님 처음 보는 사람들의 첫인상은 그러면 저희가 보여지는 건 거의 비슷한가요? 얘기 들은 게? 예, 듣는 얘기는 그래요. 좀 조용해 보인다, 착해 보인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는데, 근데 실제랑 좀 많이 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보면 성격이 아예 다른데 보여지는 거랑 실제로의 성격은 아예 틀린 거죠? 사실 그 착해 보인다라는 게 제가 조금 눈매가 조금 처져가지고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착해 보인다라는 말을 듣는데 그거야말로 약간 선입견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좀 대화를 나눠보면 네. 좀 약간 똑부러진 편? 음. 네,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음. 명확하고 좀 네, 그런 편입니다. 네, 보여진 거랑 완전 다른 반전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눈매는 근데 악해 보인다는 것보다는 선해 보인다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뭐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말씀을 주로 안 하시잖아요. 네. 네, 사실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교회에 왔을 때밖에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면은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미리미리 연습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회 오셔가지고 뭐 그냥 예배 드리시는 게 아니니까 오르간 연주로 이제 예배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바쁘시게 이제 일요일 날은 바쁘신 것 같은데 오늘을 계기로 조금 다음 주부터는 좀 여유를 갖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인사도 같이 나누고 친해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 네, 부탁드릴게요. 좀 아는 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너무 민망해가지고 솔직히. 자매님이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나요? 뭐 물건이라든지 뭐 어떤 거라든지. 그냥 뭐 하나에 빠지면 좀 그거를 완전 파고드는 타입이라서 뭔가 가수 한 명을 좋아하면 그 노래만 들어요. 그 딱 막 질릴 때까지 듣는. 네, 하나만 그렇게 파는. 네. 한우물만 파시는구나. 그러면 뭐 약간 뭐 한우물만 파면은 고지식한 거예요? 뭐 아니면 자유분방한 그건 또 틀린 건가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정해진 거에서 벗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규칙적인 거나 뭐 네네. 정해진 틀 안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면 뭐 성격하고 뭐 얘기 나눴는데 특별히 뭐 하시는 취미 활동이 있으세요? 뭐 취미랄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요즘에 공연 같은 거 좀 많이 보러 다니고 뮤지컬이라던가 네, 그런 거 보러 다니고 운동 뭐 소소하게. 네. 네. 운동도 하시고 뭐 예술계 쪽에 계시니까 문화 활동도 많이 하신다는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혼자 하시나요? 네, 전 혼자 다녀요. 혼자서도 잘 하시는군요. 네. 이따가 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오르간이라는 교회에서 치는 악기가 흔하지 않은 악기잖아요. 그렇죠. 네. 오르간은 언제부터 치게 되신 건가요? 오르간은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전공을 이제 오르간으로 가게 되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전공으로 이제 하시면서 하신 거구나. 그러면 뭐 오르간 외에 다른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건 또 있을까요? 네, 이게 건반 악기다 보니까 이제 입시를 치를 때 피아노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피아노. 네, 원래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계속 준비를 하다가 이제 입시 때 오르간으로 간 거라서 네, 기본적으로 피아노는 어느 정도 칠 줄 알죠.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오르간하고 피아노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오르간 연주를 뭐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을 텐데 가장 인상에 남는 뭐 연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건데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연주를 보여주는 걸 네, 또 연주는 그럼요. 틀리니까. 이거는 진짜 부담감이 또 심해가지고 네 이렇게 막 무슨 딱히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긴장되고 부담. 네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졸업 연주 때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가지고 그때 조금 괜찮은 연주를 했어요.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뭐 졸업 연주라고 하면 말만 들어도 졸업에 하는 건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졸업 연주는 뭐 인상 깊었고 오르간 연주의 중에서 그러면 뭐 이 곡은 꼭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곡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특주를 1년에 한 2번 정도씩 하면서 그 안 해본 곡들을 이미 많이 쳐버렸어요. 네, 그 학부 때 쳤던 곡을 다시 하기도 하는데 제가 좀 다른 제 동기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거 나도 나중에 해볼까 했던 곡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여기 와서. 그래서 지금 새로운 거를 하기보다는 네. 그 졸업 연주 때 했던 거를 교회에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저도 그 완성도 높다는 그 졸업 연주를 저도 한번 듣고 싶고 우리 윤선현 자매님 뭐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드릴 때 봐왔지만 매 절기마다 이렇게 새로운 곡으로 연주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뭐 흔히 접할 수 있는 뭐 악기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뭐 그게 편차는 잘 모르겠지만 해주실 때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라라는 느낌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절기마다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이렇게 귀를 호강시켜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대표로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절기마다 감사합니다. 연주해 주셔서. 그러면 뭐 특별히 음악인으로서 사는데 뭐 장점이나 뭐 단점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틀린가 일반인들이랑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장점이랄 게 사실 어릴 때는 제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음악실 가면 피아노 쳐달라, 막 쉬는 시간마다 피아노 쳐주고, 네. 그래서 그때는 뭔가 좀 특별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 다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르가 이제 예. 네, 그렇죠. 이게 뭐 피아노랑 똑같으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 그냥 당연한 거. 그래서 장점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저도 그래요. 네. 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네, 그 다음 질문 들어가면 그러면 그 자매님은 지금 뭐 하시는 일이 뭐 음악이랑 뭐 관련된 일을 하시나요? 네, 관련이 있긴 해요. 제가 원래는 피아노 레슨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레슨을요? 네,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제가 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학원이 되게 많이 불안정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계속 그렇죠. 집합 금지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고 하니까 그때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제가 지금 이제 음악 출판사에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직업 모집 공고가 올라와가지고 써볼까 싶어서 써봤는데 그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감사하네요. 지금까지 네. 네,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네요. 그 코로나 시기에 뭐 따로 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노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한테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뭐 지금 하시는 일 외에 혹시 뭐 또 다른 걸 도전해보고 싶다든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건 없나요? 다른 일이라기보다는 제 학원을 좀 차리고 싶은 게 개인 학원이요? 네네네. 그게 제 최종 목표 같은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대단하시네. 그 아까 질문에 나왔는데 이제 혼자서도 뭐 누나가 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여행 같은 것도 그러면 뭐 혼자 가시나요? 네, 저는 혼자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네, 뭐 국내도 가고 해외도 가고 네, 혼자서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네, 대단하시. 그럼 뭐 혼자 갔을 때 가장 인상에 남았던 여행이 뭐 하나 있나요? 제가 그 제일 처음 혼자서 갔던 게 경주였어요. 경주요? 네네. 불국사. 그때 제가 27살인가 그랬는데
이제 혼자 가는 게 처음이고 또 경주는 그 수학여행 때 초등학생 때 간 그렇죠. 이후로 이제 처음 가보는 거라서 그 다시 혼자 간 그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 수학여행이랑은 혼자서 되게 자유롭게 다니고 그리고 거기가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다 낮으니까 하늘이 그냥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다 하면서 네, 자유롭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낮으니까 뭐 고층 빌딩이 없으니까 정말 자유분방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느낌을 받고요. 뭐 계속 혼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올 게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결혼이란 나의 결혼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하는 이유를 꽂자면 반대로 얘기하시는 건데. 평생 친구를 좀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 하고 싶은 그게 있는데 네. 약간 말이 잘 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치관이 좀 비슷하고 예, 근데 또 외적인 거를 또 아예 포기할 수 아직은 없더라고요. 네. 아직은 외적인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아직은. 포기할 네. 수 없죠. 당연하죠. 그거 포기할 수 없죠. 그래도 지금 같이 이제 혼자 다니시는데 정말 용기로 열심히 혼자 다니시지만 이상형 남자분은 그러니까 그래도 뭐 예술계 쪽에 같이 관련돼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전 음악하는 사람 그래요? 싫어요. 네. 음악하는 사람은 별로고 가치관이나 이제 생각이나 말이 좀 잘 통하면 좋겠고 그리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같이 다니면 장점은 이렇게 다양한 걸 먹을 수 있다는 거. 혼자의 단점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음식은 하나밖에 못 먹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뭐 외적인 거는 뭐 자꾸 이제 말씀 안 하지 연예인으로 비교를 하면 나는 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가 누가 있을까요? 궁금하니까 그냥 근데 제가 눈이 막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눈에 괜찮은 꼭 당연히 본인 눈에 괜찮아야죠. 네, 연예인? 저는 있어요. 김보현 집사님이요. 아.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이가 약간-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부리부리한 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생긴 한국형 미남? 그렇죠. 네. 한국형 미남이면 뭐 요새 누가 있죠? 송중기? 송중기 깔끔하죠. 송중기.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러워. 그래요? 네, 일단은 외모도 보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년에서 5년 조금 넘었는데 뭐 신앙은 뭐 어떻게 되세요? 모태 신앙이세요? 뭐 어떠신지? 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이시구나.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이제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뭐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무리 없이 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죠? 저희 엄마가 저희 가정을 아주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저는 진짜 제 주변에서 저희 어머니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막 여기저기 막 다녀도 안전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 아닌가. 네, 저는. 네. 아멘이네요. 아멘. 그럼 어머니가 이제 기도로 열심히 사시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그럼 신앙적으로도 많이 이제 본받는 게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실 거죠? 하시죠? 지금 그렇게 엄마처럼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보면서 이제 배우는 건 있죠. 저런 게 진정 약간 진정한 크리스천인 다운 모습이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윤선영 자매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죠?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오히려 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보다 더 친하게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근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거든요. 아이러니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이 오는 것처럼 당연해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제 그 안 오는 게 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그 같아요. 친구들에게는 이제 교회를 가려면 약간 마음을 먹어야 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귀찮아하면서 그래서 그냥 진짜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이렇게 오는 그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교회 뭐 이유가 필요 있나요? 그냥 주일날 되면 그냥 무조건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고 은혜 받고 그러고 일주일 재충전해서 한 주간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연함인데 당연함을 못 지키는 뭐 말씀하신 친구분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잠깐 얘기하면 제가 반대로 교회 안 나갔을 때 목사님 아들 친한 친구였는데 걔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 교회 안 나가면 벌 받는다, 천벌 받는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너 이번 주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확인 전화 한 달에 뭐 두세 번씩 왔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고 제가 주일 안 빠지고 다니는데 제가 도리어 반대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너 이번 주에 갔다 왔어? 안 갔어. 야 인마 가야지. 안 가. 온라인 예배 TV 봤어? 아니 그것도 안 봐. 그럼 어떻게 했나 이게 반대가 돼버렸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뭐 윤성영 자매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뭐 크게 나를 변화시킨 일이나 뭐 터닝 포인트 같은 게 뭐 있을까요? 뭐 터닝 포인트까지 뭐 거창하게 말할 일은 없는데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신학. 네. 제가 성신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입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때 입시 학원에서 여기를 써봐라 해서 썼는데 그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신입생 OT를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OT부터가 약간 교회 부흥회 같아요. 아침 예배 드리고 그쵸. 저녁 예배 드리고 뭐 중간에도 또 뭐 큐티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중고등부 활동하면서 해온 것들이랑 똑같은 걸 대학교 가서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네. 학교 자체도 이제 채플이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좀 엄격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익숙해서 편한 것도 있지만 다른 학교를 간 친구들의 대학 생활을 제가 누려보질 못해서 좀 무슨 그 친구들은 저한테 왜 이렇게 못 놀아봤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약간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엇나가지 않고 좀 그렇죠. 바른 그 20대를 보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지 답변하신 거 받아보고 와 어머님 기도도 대단하지만 그 기도로 인해서 윤성영 자매님 저는 그 평범한 걸 좋아해요. 남들보다 뭐 잘나고 못난 것보단 그냥 중간 평범함이 좋은데 그 평범함을 이제 이뤄가면서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정말 평범하게 큰 굴곡 없이 이렇게 살아온 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그러면서 뭐 많은 사람들을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돕는 자들을 또 통해서 만나게 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우리 교회도 오시고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뭐 아까는 이제 오르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교회 이제 연주자로서 우리 교회 연주자로서 질문을 드리면 오르간 반주로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한다면 뭐 어떤가요? 처음하고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회마다 같은 악기를 쓰더라도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반주자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이제 기존 반주자님이 하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틀 안에서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서 조금 좀 선곡을 조금 제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한 대로 좀 하고 있어요. 요즘 기도송이라던가 앞에 뭐 시작하는 임례송 같은 그렇죠. 경우도 원래 전에는 좀 찬송가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좀 성가곡 같은 것도 제가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좋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난 이 곡이 하고 싶어서 좀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해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다가 하시는 거겠죠? 그 전부터 그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희는 그 선곡의 편치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오라간으로 해주시는 건 뭐 듣기가 솔직히 피아노보다는 더 선율이 좋고 듣기도 좋은데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그게 더 뭐 마음에 와닿고 대단하지 않나. 뭐 목사님한테 따로 조용히 한번 여쭤보셔도 목사님은 흔쾌히 오케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뭐 앞으로의 이제 뭐 인생의 목표나 근시일 내에 꼭 이루고 싶은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자매님? 아까 말하긴 했는데, 네, 일단은 목표는 제 학원, 네, 제 학원을 차리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쉽진 않죠. 네네, 네. 그게 네,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섣불리 시도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그래도 40 전에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네. 음, 그게 그래서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여기 와서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 제가 이제 말씀 나와서 그런데 언제 물어봐야 되나, 이거 혹시 뭐 실례긴 하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제가 지금 32살입니다. 32살이시구나.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남자친구 없으시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하시고 32살이시고 혼자 여행을 가지만 둘이서 가면 많은 걸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즐겁게 놀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화와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 좋은데 약간 그 내향적인 성격이시지만 외향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똑 부러진다고 합니다. 키 몸무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 뭐 성도님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또 몰라요. 이런 게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잘 어울릴 것 같다, 괜찮다. 너무 그 외형도 보신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만 보시면 안 돼요. 너무 마음만 보시면 안 되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따로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셔도 이제는 친근하게 다가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했죠. 제가 이렇게 다 해주셨으니까.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얘기해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뭐 비춰지는 모습이 좀 솔직히 너무 어려울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은 학원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네. 이참에 우리 성도님들 뭐 남자친구도 알아보면서 우리 윤성영 자매님 앞으로의 꿈이 이제 계획이 학원 개인 뭐 운영하고 싶다고 이렇게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이제 뭐 이 영상 보고 우리가 이제 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니 윤성영 자매님 생각날 때마다 윤성영 자매님의 그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질문 미리 받아서 해주셨지만 20년 후에 나에게 영상의 편지를 쓴다면 해서 어차피 이게 기록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20년 후에 나는 뭐 그래 한번 해주세요. 어머, 노래가. 제가 10년 뒤까지는 상상이 되는데 사실 질문지를 받고 20년 뒤는 진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50대와 근데 네, 10년은 금방 가요, 솔직히. 그죠. 20년 뒤에 나는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이제 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얼굴에 드러난다. 나이 들수록 그 말을 좀 믿어가지고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제 모습이 되게 온화했으면 좋겠어요.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좀 베풀 줄 알고 네 그런 내가 되었길 바란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많은 걸 알려주시고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이제 청년 대표로서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청년부 대표에서 나오시게 됐는데 뭐 청년 중에서도 이렇게 보니 뭐 현재도 열심히 충실하시고 과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달려오셨고 미래도 이제 계획하에 지금 열심히 준비하시고 정말 올바른 청년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제 다 끝났는데 이렇게 나와서 했을 때 늘 저희가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섭외 받았을 때나 지금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나 마지막 어때요? 느낌이?
그 처음에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셔서 좀 네, 그냥 그랬어요. 아, 흔쾌히 네, 수락하셨어요? 네 이랬는데 또 막상 오늘 하려고 보니까 왜 한다 그랬지? 네, 조금 네 그랬다가 근데 또 막상 네 저도 근데 진짜 장로님이랑 이렇게 정면으로 본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저는 측면도 못 봤어요. 솔직히 이렇게 피해 눈치 보고 피해 다녔어요. 솔직히 저는. 네, 그래서 좀 저를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예배 전에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끝난 다음에는 조금 네 제가 이렇게 먼저 다가오시면 막 쳐내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좀 더 편하게 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윤선영 자매님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에 예배 전에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우르르 가서 안녕하세요. 이게 2주 후에 가는구나. 아쉽네. 일단은 뭐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많이들 이제 아는 척을 해주셨으면 미리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식사하실 때 혼자 하셔가지고 마음이 쓰였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제가 앉으면 또 잘못돼서 이상한 소문이 날까봐 할 수는 없었겠고 죄송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네, 아무튼 뭐 이거 보고 나서 많이들 아는 척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 걸음 더 시즌 3 네 번째 게스트 분이셨고 윤선영 자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